그래서 우유는 사람도 완전 식품으로 생각하고 완벽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은 바로 뭐예요? 달걀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품 속에서 이 구성을 갖고 있는 식품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자 같은 것들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완전 식품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를 운동과 하면서 할 때, 다이어트를 굶기만 할 때 완전 식품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안녕하세요, 셀코TV 여러분, 차윤환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세 가지 음식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자, 첫 번째가 우유, 두 번째가 달걀, 세 번째가 바로 피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바로 완전 식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식품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완전 식품이 과연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식품이 뭡니까? 그러면 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뭐 영양적으로 좋고 좋은 음식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완전 식품은 의외로 간단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한 음식으로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완전 식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한 생명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저것 요것을 막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육이 뭡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자꾸 교육을 받는데, 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어떤 한 가지 음식만 딱 먹게 되면 그것만 먹고 내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면 그런 음식이 있을까?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완전 식품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응애 하던 아기 때 엄마 젖만 먹고 살았죠. 송아지도 어때요? 아기 때 뭐만 먹고 살아요? 엄마 젖만 먹고 살죠. 그래서 모유와 우유는 완전 식품이죠. 그래서 포유류의 젖, 포유류의 엄마의 모유는 모두 다 뭡니까? 완전 식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송아지에 있어서는 완전 식품, 덤으로 사람도 완전 식품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우유가 완전 식품이고 모유가 완전 식품이면 우리 그냥 우유만 먹고 살면 되지 않나요? 완전 식품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우유를 딱 봤을 때 우유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 물이 너무 많아. 즉, 물만 많다 보니까 영양소 자체의 함량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 정도 덩치가 되면 우유만 먹어가지고 하루에 영양소를 다 먹으려면 먹어야 되는 양 자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포유류들은 처음에 작았을 때는 절대적인 완전 식품인 엄마의 젖을 먹고 살다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들의 다른 주식들을 먹기 시작하죠. 사람의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이유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들 중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백질의 균형이나 구성을 그때 찾아낸 사람들에게 완벽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은 바로 뭐예요? 달걀이었어요. 그래서 달걀이라고 하는 것의 단백질, 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성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주게 됩니다.
가장 우리한테 좋은 단백질은 달걀이라고 정해놓고 다른 것들을 막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소고기의 단백가 86 뭐 이러고요. 뭐 그 다음에 콩단백질의 단백가 82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누구냐? 달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도 뭐가 됩니까? 완전 식품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영양학이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흔히들요, 탄수화물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을 아시냐 그러면은 우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적게 먹으면 좋죠. 전 그래서 밥도 조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양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은 60% 이상, 거의 80% 이하까지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6:2 비율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좀 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탄수화물 6, 단백질 2, 지방 2, 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품 속에서 이 구성을 갖고 있는 식품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바로 이제 피자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피자 지금 여기 보면은 편의점 피자인데 제가 말씀드린 피자는 편의점 피자가 아닌 이탈리아식 피자. 위에 토핑이 좀 적고 도우와 그 다음에 치즈의 균형이 맞아 있는 그런 상태의 이탈리아 피자 같은 것들을 우린 일반적으로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세 가지 우유, 달걀, 피자 모두 다 완전 식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으나 얘들이 뭐예요? 약간의 관점이 다르죠. 하나는 그것만 먹고 자라날 수 있다. 하나는 단백질의 구성이 완벽하다. 하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이 완벽하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라 그래요? 그냥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완전 식품을 갖고 나왔나 라는 것을 이제 질문과 함께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완전 식품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완전 식품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 의견은 안 됩니다예요.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완전 식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박사님, 다이어트 할 때 영양소 공급을 잘 받아야 되니까 완전 식품을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의 관점은 뭐냐? 다이어트가 두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가 있는데 운동을 제대로 병행하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완전 식품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운동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죠? 절식 다이어트나 소식 다이어트를 하세요. 먹는 양을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고픔이 자꾸 올라와요. 뭔가를 먹고 싶죠. 자, 그런데 완전 식품들은 영양적 균형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식이나 소식을 할 때 요만큼만 먹잖아요. 그럼 요만큼만 먹었는데 영양적 균형이 완벽하면 내 몸은 막상 충분히 영양소를 다 먹고 있는 걸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는 게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완전 식품이 아니라 불완전 식품을 먹게 되면은 내가 조금 양의 그 밥을 좀 더 먹어도 내 몸은 덜 먹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컵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컵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컵이 뭐냐? 이만큼의 컵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이라고 합시다. 지금 온전하게 100% 영양소들이 다 있어주면 하루에 먹는 거 양 끝!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탄수화물도 100, 지방도 100,
비타민도 100, 무기질도 100.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영양소를 다 충분히 먹어줬을 때 우리 몸은 완벽하게 이제 충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구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영양소, 그 식품을 뭐라 그랬죠?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테이프를 살짝 붙였는데 이 테이프의 의미는 뭐냐면 이가 나간 거야. 영양소가 하나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완전식품이 아니고 불완전식품이겠죠. 이런 불완전식품에 제가 만약에 뭔가를 채운다고 하면요. 이렇게 뭔가를 채우면 자, 제가 이빨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상으로는 더 이상 차오르지 않겠죠. 그럼 먹고 그리고 또 어때요? 한 번을 더 채워 먹어야지만 양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유는 뭐냐?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2번을 먹어야지만 얘가 이만큼까지 차오른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더 먹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들이 골고루 100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만 필요해. 100씩 필요해. 그럼 내가 요렇게 100씩을 딱 먹으면 내가 영양소 공급이 끝나잖아요. 그쵸? 균형이 맞아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단백질이 50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100에 맞춰서 먹으면 단백질이 50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을 100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100이 있던 것들이 200이 되죠, 이제. 비타민하고 무기질도 200이 됩니다. 즉, 우리 몸은 200으로 더 올라간 것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채우려고 그래?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식품을 먹게 되면 일정한 비율을 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영양소의 부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때는 오히려 완전식품 같은 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불완전한 거를 먹을 때보다 더 풍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에는 개인적 요건은 완전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불완전 식품을 드셔서 양적으로 이것들을 좀 올려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불완전 식품이 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일, 채소. 얘네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에서 비타민, 무기질은 함량이 높아. 대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함량은 낮아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죠. 얘네들은요, 먹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불만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살이 찔 여지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나 배추 이런 채소류들이나 또는 과일 같은 것들은 많이 먹어라, 충분히 먹어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영양적 균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불완전 식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막상 채소와 과일 같은 건 먹어도 포만감이라고 하는 게 금방 허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드시면 돼요. 더 드셔도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포만감, 배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만 몸속 자체는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살은 더 빠지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얘기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몸은 근육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때 일반적으로 그 다이어터들이 먹는 게 뭡니까? 파우더를 드세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먹습니다. 단백질 파우더의 원료가 뭡니까? 뭐 유청이랄지 또는 콩단백질. 얘네들은요, 단백질 차원으로 봤을 때는 완전 식품의 범주에 가까이 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하는 다이어트들은 완전 식품을 드시는 게 되지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뭐 굶기만 하겠다라는 분들은 포만감, 배고픔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채소나 과일을 베이스로 한 불균형한 식사를 하시는 게 그 순간은 도움이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이어트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이어트가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완전식품을 적정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은요.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이 깨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 역시 부족한 영양소에 몸이 집중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났거나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성장기나 노인기 같은 경우에서는 과잉의 영양소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식품, 즉 영양적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의 식사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다이어트를 운동과 하면서 할 때, 다이어트를 굶기만 할 때, 다이어트가 끝난 후 이럴 때마다 완전식품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